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유니온 베를린 vs 라이프치히. 이번 우니온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의 맞대결은 말 그대로 측면 숫자 싸움만 제대로 읽어도 방향이 보이는 경기라고 봐야 한다. 우니온은 윙백 한 명에게 측면 공간 전체를 맡기는 파이브백 구조라 기본적으로 터치라인 근처에서 1대2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양쪽 측면에 윙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배치해 윙백 한 명만 서 있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2대1 오버로드를 형성한다. 그래서 우니온이 수비 숫자를 맞추기 위해 중앙 미드필더를 옆으로 끌어내는 순간 하프스페이스 안쪽이 비고 여기로 바움가르트너가 침투하거나 오펜다가 내려와 받으면서 우니온 블록이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우니온의 공수 간격은 5장의 수비 라인을 보호하려다 보니 뒤로 늘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라이프치히는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을 상대적으로 더 좁게 두고 전환 시 빠르게 전방을 지원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라이프치히는 수비에서 볼을 따내는 즉시 중원에서 한 번, 측면에서 한 번만 패스가 통하면 오펜다에게까지 볼이 전달되는 전환 루트가 굉장히 매끄럽게 설계되어 있다. 이 구조 속에서 바카요코가 오른쪽 측면에서 1대1을 돌파해 안으로 파고들거나 풀백과의 겹침 움직임으로 우니온 윙백을 2명 상대로 수비하게 만드는 순간 우니온의 수비진 입장에서는 커버링과 마킹 선택 모두가 꼬이기 쉽다. 우니온이 롱볼 위주로 빠르게 전방을 찾는 스타일이다 보니 볼을 잃었을 때 미드필더 라인이 다시 압축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 라이프치히의 역습 한두 번에 곧바로 실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구조다. 게다가 라이프치히는 최근 경기들에서 속도감을 잃지 않은 채 전환 속도를 유지하고 있고 득점 루트도 오펜다의 마무리뿐 아니라 바카요코, 바움가르트너의 박스 침투까지 다양하게 살아있는 편이다. 반면 우니온은 일리치와 안사의 타깃 능력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전개 탓에 라이프치히처럼 촘촘한 간격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구현하는 팀을 상대로는 점유 위협 지수면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 우니온이 버티려면 세트피스나 롱볼 세컨볼 상황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그림 정도를 기대해야 하지만 오히려 라이프치히의 압박 강도와 전원 속도가 우니온 빌드업을 끊어먹는 쪽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결국 이번 매치는 5장의 수비로 버티는 팀과 측면 수적 우위와 촘촘한 간격으로 압박하는 팀의 싸움이고 그 상성만 놓고 보면 라이프치히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 되돌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우니온 윙백들의 체력이 떨어지면 바카요코가 중심이 되는 측면 공격의 파괴력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라이프치히 쪽에 유리한 변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니온 베를린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US 레체 vs 피사. 이 경기는 공수 전환 속도와 수비 전환 완성도에서 레체가 구조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피사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터져 있어서 공격이 막히는 순간마다 역습 상황에서 쉽게 흔들리며 실점 위기를 자초해왔다. 라인을 올려놓고 공격의 인원을 태우지만 볼을 잃었을 때 중원과 쓰리백의 리트리트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허리와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패턴이 자주 눈에 띈다. 반대로 레체는 라마다니가 중원에서 압박과 세컨볼 경쟁을 책임지면서 공수 전환 상황에서 첫 패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준다. 레체의 에이스 카마르다와 테테 모렌테가 빠르게 공수 전환 패스를 주고받으며 오프 더 볼 무브먼트를 가져간다면 피사의 느린 수비 전환은 그대로 약점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카마르다가 중앙에서 센터백을 끌어내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테테 모렌테가 측면 또는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침투를 선택하면 피사의 3백 구조는 한순간에 균형을 잃고 라인 전체가 뒤로 말리는 그림이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라마다니가 조금 더 전진한 위치에서 두 번째 볼을 정리해 줄 경우 레체는 박스 근처에서 연속적인 슈팅 시도까지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피사는 마이스터와 트라모니, 마린을 활용해 전진 패스와 측면 전개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공격이 막힌 뒤 자리 정리가 느려지면 오히려 레체의 카운터 한 방에 크게 흔들릴 여지가 크다. 특히 레체 입장에서는 홈이라는 점을 활용해 전반에는 안정된 블록으로 피사의 패턴을 읽고 후반으로 갈수록 전환 속도와 강도를 높이면서 승부처를 담는 운영이 가능하다. 피사가 리그 순위와 상황상 승점이 절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될 텐데 이 순간부터는 오히려 레체의 전환 한 방이 더 날카롭게 들어갈 수 있다. 때문에 이 경기는 점유율 싸움 자체보다 누가 더 적은 터치로 골문을 위협하느냐, 누가 역습 상황에서 더 높은 완성도로 마무리하느냐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라마다니를 축으로 한 중원 압박과 카마르다 테테 모렌테의 움직임을 결합한 레체 쪽이 피사의 허술한 수비 전환을 공략하기에 훨씬 유리한 구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체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앙제 SCO vs FC 낭트. 이 경기는 세트피스 완성도와 에이스의 영향력에서 상반된 두 팀의 흐름이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앙제는 3, 5, 이 구조 안에서 체리프와 르폴이 상대 센터백을 끌어내고 벨크dim이 그 사이 공간으로 파고들며 박스 근처에서 슈팅 각도를 만드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중이다. 중원은 점유 위주로만 도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전진 패스를 찔러 넣어 낭트 수비 라인의 간격을 찢어내고 이때 벨크dim이 박스 앞 지점에서 세컨볼을 처리해 2차 슈팅을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코너킥에선 이어 포스트로 뛰어들어가는 런닝 점프와 중간 헤더로 잘라먹는 패턴은
마킹 전환이 느리고 포지션 변경에 취약한 낭트 수비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낭트는 15경기 24실점이라는 숫자처럼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 공중볼 대처, 세컨볼 경쟁력 모두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많고 흐름이 불리해지면 라인 전체가 뒤로만 물러나는 악순환을 반복 중이다. 모스타파 모하메드에게 공이 전달되면 한 번씩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전방 지원이 늦고 이선의 침투 빈도가 낮아 지속적인 압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앙제가 홈에서 볼 소유와 세컨드 찬스를 모두 장악하면서 낭트의 불안한 수비 조직을 상대로 꾸준히 슈팅 볼륨을 쌓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트 공격진의 개별 능력을 감안하면 완전히 일방적인 경기보다는 한두 번 역습이나 세트피스에서 반격을 허용할 수 있는 구간은 열려있다. 결국 이 경기는 앙제가 전반부터 세트피스와 측면 공략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고 후반에는 템포를 조절하면서 리드를 관리하는 쪽의 그림에 가깝다. 낭트가 강등권 압박 속에서 라인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수세적인 선택을 하다 바커스 앞에서 파울과 세컨볼을 내주며 더 위험한 장면을 허용할 수 있다. 때문에 득점 방향성은 앙제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고 세트피스와 오픈 플레이를 번갈아 활용하는 앙제의 공격 패턴을 낭트가 끝까지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팀 스타일을 감안하면 경기 자체는 앙제 우세 속에 실점이 많은 낭트 수비 특성 때문에 득점수가 어느 정도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낭트의 체력 저하와 집중력 이완이 겹치면 앙제가 추가골을 통해 승부의 쐐기를 박는 그림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전술 완성도, 세트피스 디테일, 심리적 부담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경기는 앙제가 홈에서 흐름을 움켜쥘 타이밍에 가깝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앙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소시에다드 vs 지로나. 이 경기는 하프스페이스 장악과 박스 근처 연계 플레이의 완성도가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소시에다드는 베냐트 투리엔테스를 중심으로 한 플레이메이킹과 쿠보 타케우사의 콤팩트한 연계 패턴을 통해 상대 블록 사이 공간을 정교하게 찔러 들어가는 데 강점이 있다. 특히 투리엔테스와 쿠보가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삼각형 구도를 만든 뒤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향해 침투 패스를 찔러 넣는 공격 패턴은 지오나 수비에게 상당히 까다로운 과제가 될 수 있다.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2대1 원투 패스와 짧은 연계는 수비 시선을 계속 끌어당기고 그 과정에서 오야르사발이 반대 움직임으로 침투하면 수비 라인은 한 번에 무너질 위험을 안게 된다. 이때 오프사이드 트랩을 노리려는 지로나의 수비 라인이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잘못 맞추면 소시에다드의 공격수들은 절묘하게 그 틈을 파고들어 트랩을 돌파하는 무브먼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지로나 입장에서는 박스 부근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을 내주며 슈팅 허용 위치와 각도가 점점 불리해지는 흐름에 빠질 수 있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수비 시에는 4-1-4-1의 단단한 블록으로 중앙을 막아두고 탈압박 이후에는 투리엔테스와 쿠보를 거쳐 한 번에 전방까지 공을 운반하는 구조를 통해 위험 구역에서의 시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지로나는 라인을 내리면 공격이 무뎌지는 팀 특성상 어느 정도는 라인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소시에다드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근처 연계 패턴에 더 깊게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경기는 지로나가 볼 소유를 일부 가져가더라도 박스 근처에서의 디테일과 수비 집중력 싸움에서 소시에다드가 한 수 위의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다. 특히 홈팀 소시에다드는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투리엔테스와 쿠보의 연계를 전개해 지로나 수비를 흔들어 놓으려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얻어내는 세컨드 찬스들이 점차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로나가 전방에서의 압박과 개인 기량을 앞세워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오프사이드 트랩 타이밍과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경기 내내 어려운 수비 장면을 반복해서 맞이할 수 있다. 결국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구조적으로 준비된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주변 원투 패스 패턴을 가진 소시에다드가 수비적으로도 더 안정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쪽에 가깝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소시에다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